드림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성적과 시험 점수 그리고 액티비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한 대학 리스트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킴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대학 리스트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잘 준비된 균형 잡힌 대학 리스트는 지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합니다. 또한 대학 지원 과정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지원 전에 예상 못했던 결과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이 입학될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리스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대학 리스트에는 세 가지 유형의 대학들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리치, 매치, 그리고 세이프티, 이렇게 보통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카운셀러 그리고 컨설턴트들에 따라서 다소 다른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을 분류시켜서 나눌 때는 일반적으로 아카데믹한 측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지원할 때는 아카데믹한 측면 말고도 액티비티, 에세이, 인터뷰, 추천서 등의 여러 가지 면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카데믹 측면이 아닌 이런 다른 부분들은 학생들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들을 분리할 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는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믹 측면으로 나누어서 대학 리스트를 짤 때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리치 스쿨들입니다. 학생의 아카데믹한 면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중간 프로필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더 희박한 대학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GPA와 테스트 점수를 기초로 하는 학생의 학업 프로필이 대학의 합격자의 중간 50%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은 아카데믹한 것만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이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합격률은 더 의외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리스트에 있는 리치 대학이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치 대학에서 드릴 수 있는 팁으로는 잘 맞는 몇 군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통은 2개 내지 3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치 스쿨이 대학 리스트의 대부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타겟, 매치 스쿨들입니다. 학생의 아카데믹한 면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중간 프로필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대학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의 학업 프로필이 대학의 중간 50%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또 매치 대학을 정할 수는 없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대학에 따라서 얼리 디시전과 레귤러 디시전의 입학률에 차이가 크게 보이는 대학들이 요새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비 칼리지 같은 경우는 ED1에 얼리 디시전 1에 35.4%였지만 레귤러 디시전에서 5.8%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리에 53.9%의 학생들을 합격시켰습니다. 따라서 콜베의 경우에는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입학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주립대학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은 주 내의 학생들과 타주의 학생들을 다른 비율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약간의 이점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스테이트의 합격률 그리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합격률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매년 변화하는 합격률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테스트 옵셔널 변화가 있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챗GPT부터 시작해서 어퍼머티브 액션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많은 대학의 지원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이 대학 리스트를 작성할 때와 그리고 실제로 지원할 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의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likely, safety 스쿨입니다. 학생의 아카데믹한 면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중간 프로필보다 높은 학교입니다. 지원자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한심해서는 안 되고 어떤 학교도 특별한 거는 아니니까요. 세이프티 스쿨은 모든 대학의 리스트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학이나 합격률이 높은 대학을 리스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흥미를 갖고 다닐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몇몇 대학에 지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목록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아카데믹한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업적 요소에는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혹은 전공을 학생이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공된 수업과 강의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예로는 가장 먼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메이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의 관심 분야,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어느 정도 규모의 클래스를 선호하는지, 학생에 따라서 소규모의 강의 또는 대규모 강의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의 학습 스타일도 중요한데요. 교수와의 친밀한 협력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대학 리스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라이프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적합성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고려할 때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이 대학 경험에서 원하는 것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성에 관련된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위치, 분주한 도시 또는 한적한 교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 혹은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 근처에 머물고 싶은지 아니면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 또 어떤 기후를 좋아하는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사이즈인데요. 작은 캠퍼스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큰 캠퍼스가 좋은지, 또 캠퍼스의 규모가 상관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친밀한 수업 환경을 좋아하는지, 큰 수업 클래스가 좋은지, 또 유학생 비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외 활동인데요. 어떤 클럽 활동을 하고 싶은지, 운동 경기, 종교, 음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는 주거 환경, 그리고 음식, 기타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에 관련된 모든 측면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계획인데요. 대학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학생이 졸업 후에 목표로 하는 곳에 다다르려고 할 때 대학이 얼마나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 학생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인턴십, 리서치, 연구 프로젝트, 학교에 커리어 센터가 있는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통계 자료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졸업률, 졸업 후 학생의 취업률, 그리고 졸업한 후에 동문들이 받은 급여가 어떤지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학생과 가족의 상황에서 각 학교가 재정적으로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료, 그리고 룸앤보드죠. 숙식, 그리고 기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학교 리스트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재정지원, 파이낸셜 에드와 스칼러십, 장학금을 신청하는지, 학교의 재정지원 패키지는 어느 정도일지, 대학 측이 재정지원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학이 메릿 장학금을 수여하는지, 그리고 수여한다면 평균 수여되는 메릿 장학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알럼나이들, 동문들의 평균 초임 연봉이 얼마이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연봉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또한 예상 가족 기여도 EFC라고 하는데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 대학 리스트를 정하시게 되죠. 대학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중 하나가 대학 리스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언제가 이르다 빠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리스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11학년 봄학기 때부터가 돼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 12학년에 정리해서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더 일찍 시작하면은 학생의 학업,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미래의 커리어 목표에 더 맞는 다양한 대학을 철저히 깊이 있게 조사하고 탐색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리스트 짤 때는 무엇보다도 균형,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리스트에 리치, 매치, 세이프티, 학교가 혼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개의 학교를 지원하느냐인데 수보다는 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들어 입학률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을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원했던 8개에서 12개 정도 대학에서 더 길어진 대학 리스트로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대학에 지원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원하는 학교에 집중해서 원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세이도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 누가 어디 쓰더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랭킹과 명성으로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그런 대학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지원하기에 가장 좋은 대학은 학생의 필요, 선호도, 그리고 목표에 가장 맞는 대학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모든 선택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리스트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완벽한 대학 리스트는 학생들의 드림스쿨에 가는 기초가 됩니다. 어디에서
합격을 받느냐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을 최종 선택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대학을 리서치하고 완벽하게 자신에게 맞는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